자, 육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나는 막 분위기, 으쌰으쌰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웅크러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목소리가 막 으쌰으쌰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졸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시릴 모지스? 모기스? 하여튼 이 사람은요, 앤티크 퍼니처 딜러입니다. 런던에 있는 뭐 골동품 가구의 거래 상인이었대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알려져 있는데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느냐? 이거는 저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서 알려져 있다. buying good things, 좋은 것을 사게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은 뭐니까 딜러니까 거래 상인이니까 당연히 좋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돼? 낮은 가격에 사야겠죠. 낮은 가격에 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거는 병렬 구조.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는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얘는 요거의 병렬 구조네요. 첫 번째 제일 잘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뒤에 있는 그것들. 보통은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룰 때 뒤에 있는 명사들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뒤에서 대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팔겠죠. 근데 어떻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게 되겠죠.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이 사람이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ask는 4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2개 쓰게 돼요. 목적어 2개,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은 앞쪽에, 내용은 뒤쪽에다가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그가 가구를 얻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얘는 이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적은 거냐면 where이라는 의문사, 주어, 동사,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 사람이 물은 것보다 이전에 이 사람이 가구를 산 거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죠. 여기는 그래서 과거 완료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시제예요. 얘가 먼저 발생했고요. 얘가 나중에 발생했어요. 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과거 완료의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시제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가구라는 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사람들. 당연히 근데 안 말해주겠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a secret. 비밀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가 어디서 얻는 것은 비밀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얘는 앞문장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간접 의문에 있는 요거. 그것은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B라는 B의 비밀은요. 간단합니다. 그는요. 우선 어디로 가냐면 작은 마을로 갑니다. 그것도 매일 일요일마다요.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명사를 쓰게 되면은 매 일요일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went, go라는 표현은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다를 쓰고 싶을 때는 to라는 전치사를 쓰고서 장소를 쓰셔야 돼요. 목적지. 그리고요. 첫 번째 동사. 그리고 and 뒤에 두 번째 동사. and knock on door. 문을 두드립니다.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told도 4형식 동사. 목적어 2개. 근데 이번에는 대절이 나오게 되죠. 대절이 목적어로 나왔다는 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문장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가 가구 딜러, 퍼니처 딜러라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뭐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들의 물건들이요. 얘는 노라는 친구 뒤에 목적어 달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의문사, 주어, 동사를 적은 건데 알다시피 이 비동사 뒤에 원래는 이 valuable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근데 이 친구가 how라는 친구는요. 이 의문사는
뒷문장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붙여놓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에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먼저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기 있었다. 이 친구 how라는 친구 때문에 먼저 붙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Mr. B는요, took advantage of them. 그것들에 대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take advantage of. 그것을 이용하다. 뭐죠? take advantage of가 그죠? 이용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이용하다. 그걸 가져갈 수 있었다. 그죠?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뭐 이런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앞에 있는 them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것들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것들을 살 수가 있었는데 매우 싸게 살 수가 있었죠. 얘는 앞에 있는 요 동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라는 친구로 얘를 이제 꾸며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그것은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 뜻이 없죠. 날짜 앞에, 요일 앞에 쓰게 되는 의미 없는 주어. 그날은 또 다른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another 뒤에 또 단수명사를 쓰니까 또 다른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여러 일요일 중에 하나의 일요일,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B는요. 당연히 어디 있었냐면 다시 한번 작은 마을에 있었죠. 그죠? 한 집에서 어떤 한 집, 그가 방문한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라던가 위치가 빠져있죠. 그가 방문한 한 집에서 그는 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이에요. 한 남자는 one, 또 다른 남자는 the other 이렇게 쓰게 되죠. 정확하게 두 명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the other로 쓰실 수 있죠. 한 명을 루민스라고 해서 the owner, 소유자였고요. 다른 사람은 his son, 그의 아들 버트였습니다. I buy old furniture. 내가 오래된 가구를 샀다. Do you have any? 나는 산다. 그죠? Do you have any? 너 샀다가 아니라 산다. 너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냐? Any furniture?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furniture라는 친구는요.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s를 붙이지 않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냐? 라고 미스터 B가 묻습니다. No, I don't. 루민스가 얘기를 하죠. 루민스? 네. I don't have any겠죠. 그죠? I don't have. 요거에 대한 의문문이 두로 물어봤으니까 두로 대답을 합니다. No, 나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Can I just take a look?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미스터 B가 묻습니다. Sure, please come in. 들어오세요. 세드 루민스가 말을 하죠. 자, 해보겠습니다. 하하. 자,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부엌으로 가요. 갔어요. 옷이 바뀌었죠? 이제 촬영하다가 이제 이어서 촬영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nothing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분리를 쓸 수 있죠. not anything으로. 그는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there it was.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장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도치의 형태를 써야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주어 동사 형태를 적었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there it wa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a table.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해요. it이 무엇이냐? 그 it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는 문장의 형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테이블 하나인데요. 그것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was를 쓴 거죠.
priceless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LESS가 붙으면 뭐 없는이라는 형태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귀중한이라는 뜻이어서 이건 valuable로 바꾸셔야 돼요. 가치 있는 조각이었다. 알다시피 가구는요, 퍼니처. 가구는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고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우리가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세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a piece of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a piece of 이렇게. 가구는 한 점 이렇게요. 18세기 영국의 가구 중에 한 점, 귀중한 한 점이었습니다. 괜찮죠? 그는 소댓 구문,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소댓 구문이고 얘는 감정을 나타내주는 동사죠.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일 때 우리가 PP 형태의 분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excited를 쓰고 있고요. 너무 흥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fell over,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 넘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 따른 이거에 따른 과거형이죠. 얘 fell, fall, fallen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일형식 동사다.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있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해서 맞죠? 무슨 일이에요? what가 묻습니다. Oh,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요, 전혀요. 완전 감추고 있는 거죠. 미스터 머지스는 lie,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되게 그죠? straight face, 철면피를 깔고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을 하고서 가짜 얼굴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say에 대한 목적어는 여기 있습니다. this table, 여기는 a table이고 this table. 이 테이블은요, reproduction, 모조품이에요.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모조품입니다. imitation, copy 뭐 이런 거랑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this table이겠죠. 이 테이블 가치가 있을 텐데 오직 몇 파운드의 가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파운드는 지금처럼 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a few라는 형태의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a few를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 있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형용사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입니다. I think I may buy it. 제가 그 this table, 아까 세모로 쳤던 그것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대시도 생략되어져 있죠. 내 테이블의 다리들이요. 집에 있는 내 테이블의 다리들이 부러졌습니다. 다리들이고요. are broken. 부러졌어요. 그래서 I can cut off the leg of your table. 당신 테이블의 다리들을 잘라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attach them. 그것들을 붙일 겁니다. 이때 말하는 them은 여기 있는 당신의 테이블에 있는 다리들이겠죠. 이거를 them으로 봤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붙일 건데 당연히 나의 테이블에 붙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to 쓰고 대상을 쓸 텐데 이거는 뭐의 줄임말? my table이겠죠. 이거를 내 테이블에다가 붙일 겁니다. 내지는 그죠. 뭐 the leg of my table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거기에다 붙일 거래요. 괜찮죠? 뭐 정확하게는 밑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the legs of my table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앞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다 좀 더 정확하게 써줄까요? 왜냐면 내 것이 부러져가지고 그죠? 내 테이블에 다리들이 부러졌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mine이라고 쓴 거죠. 그죠? 뭐 my table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얼마로 주실래요? 라고 루미니스가 묻습니다. Not much. 그렇게 많이 못 줘요. I'm afraid. 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만 왜? This is just a reproduction. 이 테이블 이거는요 모조품이에요. 단지 모조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미스터 버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얼마요? 10 pounds? 10파운드를 제시하죠. 10이요? No, it's worse.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more 이상이란 얘기죠. more than 무엇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것 이상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10 pounds 10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라고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How about 50? 15파운드는 어때요? 그랬더니 또 협상을 하지 않죠? 이 사람도 녹록진 않습니다. Make it 50. 아니요 50파운드로 하죠. Well 30? 아닙니다. 30파운드는 어떻소? 그랬더니 This is my final offer. 이 이제 딜러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금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Yes, it's yours. 그래요. 이 테이블은 이제 당신의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your table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yours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 당신의 테이블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근데 너 그거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These things will not go in car. 이것은 이 테이블이죠. 이것은 뭐 차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체라 좀 빠르죠. Well, I see.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미스터 보기가 말을 하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Went out. 나가죠. 나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on his way.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의 차로 가고 있는 중에 미스터 버기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구문이죠.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여기는 ing밖에 쓰실 수가 없고 cannot but 이거는 could, to but 동사 원형 smile have no choice but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to smile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바꾸실 수 있죠. 그죠? cannot help ing를 바꾸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테이블은 바로 그 딜러가 모든 딜러예요. 그 딜러가 아니라 모든 딜러. 그래서 every 뒤에 단수 명사 쓰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이거 뭐죠?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그거를 명사로 쓰는 거예요. 명사로 쓸 건데 명사의 문장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왓절로 썼다는 건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of까지 쓰셔야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딜러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는 그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at, what if라는 거는 뭐뭐라면 어떨까요? 라는 가정이죠. 뭐뭐라면 어떨까요? 뒤에는 가정법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거든요. 이건 안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He might not pay you. 그건 아마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버티가 얘기하죠. 루미니스는요. Then had an idea. 생각을 냅니다.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 자리인데 이 주어 자리인데 주어를 문장의 형태로 적은 거예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뒤에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what 불완전한 문장이어서요. 그리고 문장이 주어이다 보니까 동사는 단수로 쓰셔야 되죠. 친절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들이지 않니? 라고 얘기하죠. Let's cut the legs off.
다리를 잘라버립시다. 그를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Let the legs off. 근데 얘는 대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cut off the legs 써도 괜찮습니다. 명사는 무조건 중간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걸 대무로 받았다면, 선생님이 혹시나 이거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대무로 받으셨다면 이거는 여기밖에 쓰실 수가 없다. 밑에 있는 걸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루미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Great idea. 좋은 생각이네요. 버트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버트는 took a saw, 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began,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 cut off the leg, 다리를 자르기 시작하죠. Ew, how come? 그래서 when Mr. Buggis came back,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보다 이전에 이미 다리를 얘가 잘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제에 대한 표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과거 시제. 그것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 형태의 과거 완료에다가 얘는 거기다가 뭐가 더 더해진 거예요?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의 수동태도 더해져 있는 거죠. 그 다리의 입장에선 잘려진 거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시제적으로 얘가 먼저 발생했죠. 이미 잘랐으니까. 그리고 그가 돌아온 거니 시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우리가 과거라는 시제를 썼을 때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다리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is was a favor. 이거는 그저 호의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다리를 잘라준 거. 이렇게 다리를 잘라준 것이 호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 won't charge you.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루미니스가 이야기합니다. Mr. Buzz는 so shocked. 상당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 결과 he couldn't say anything.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는 not anything을 또 합쳐서 얘는 could say nothing 이라고도 바꾸실 수 있고, 얘 같은 소대 구문이기도 하고요. 얘는 또 감정의 동사. 얘는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충격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P 형태를 쓰셔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법적인 부분은 어쨌든 시제 관련되어진 표현. 과거냐? 과거 완료냐? 당연히 과거라는 시제가 기준이 되어야지만 얘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so that 구문 여기 나오죠? 여기에는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부사 형태가 들어가셔야 돼요. 원인을 쓰고요. 뒤에는 결과를 쓰시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왓절이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얘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죠? 그리고 이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뒤에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내지는 뭐 전치사 뒤에 보어 자리, 이런데 다 쓰실 수 있다. 입니다. 얘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감정의 동사.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는 주는 입장일 때는 ing, 느끼는, 받는 입장일 때는 PP 형태.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자로 마무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죠? 네. 좀 빠르게 뒤에는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뭐 엄청나게 내용이 구체적인 건 없었다.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